계엄이 해제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 조금씩 해보셨잖아요. 상상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전례들이 있죠. 전례. 또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이 있고요. 일단 계엄의 목표 또는 목적을 좀 짚어보죠. 이 추하다 할 때 추자가 술병을 귀신이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딱 좀 상황이죠. 그 잡귀 들린 자와 술병 걸린 자의 결합이 추자예요. 일단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범죄자의 소굴이 된 국회를 선복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은 1952년 이승만의 계엄, 1972년 박정희의 계엄이 있었는데 이때는 한국 전쟁 중에 이른바 이제 반국가 세력 또는 이제 반 이승만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다음이었어요. 1952년 완전히 쓸어버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양민학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 쓸어버렸었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할 때도 그로부터 20년밖에 안 지나서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비교하려면 70년대 남미 쪽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남미? 그러니까 1973년에 칠레 쿠데타는 아엔데 정권을 뒤집는 쿠데타였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아엔데 정권 고위 관계자들 또 아엔데와 관련됐던 사회당 당원들 이런 사람들 한 3천여 명을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유명한 그 뭡니까? 더러운 전쟁. 예, 그 실종자들 어머니 모임. 5월 어머니 광장, 5월 광장 어머니회.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집회하던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야당 인사들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76년 아르헨티나 이제 비델라 쿠데타는 훨씬 더 심해서 이제 이 83년까지 3만 명 최대 3만 명이 사망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본 장면이 있어요.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고 안구를 빼내서 팔아요. 임산부가 한 300여 명 잡혀갔는데 칠레에서는 대통령이었던 아엔데가 쿠데타군과 싸우다가 자살했어요. 기관총을 들고 싸우다가 직접. 근데 그런 일은 있었는데 저렇게 지저분하게 그거는 자기가 직접 기관총을 들고 싸워가지고 이건 남들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지저분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시신 처리하고 실종자들 나오고 엄마들이 이제 5월 광장 어머니회 만들어서 계속 진상규명 요구하고 그래왔었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40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50년 지났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사회운동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SNS가 있고요. 인터넷. 그러니까 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계엄사 합수부에서 확보한 명단이 수십만 명에 달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주당 관계자, 진보당 관계자. 일단 민주당의 당원들도 다 모조리.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노총 그리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SNS에 계속 글 올렸던 사람들 다 조사하면은 수십만 명이 체포 대상이 돼. 수십만 명이 넘어요. 사실은 1,000만 명도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만 저 아르헨티나 이런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부 반국가 세력을 척결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단위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넘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수리남이에요, 수리남. 네, 그 급이죠. 진짜 지금 나라 꼴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나르코스나 그렇죠? 수리남 진짜 네, 마지막 장면 이게 생각해야 돼요. 나르코스예요, 진짜 네.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었다는 자가 마약 범죄 집단 우두머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약 범죄 집단 우두머리도 저 상황이면 자기가 직접 총을 들고 나오든가 하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추한 그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없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봤는데 이 정도로 추한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저는 부끄럽다, 진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영장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엄 오늘 얘기하는 주제라도 연결되지만 예외 상태를 만들어서 법의 진공 상태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법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런 식의
전이라고 자꾸 전 얘기하는 직무정지된 윤석열에 대해서 저 말을 말이랍시고 계속 인용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거 자체가 법의 진공 상태고 예외 상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제2계엄의 도약을 만들려는 지금 불법 상태다. 저건 영장이 불법이다. 저 말을 일단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법의 진공 상태고 예. 공백 상태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지켜온 법이라는 법치를 없애버리고 진공 상태로 만들고 이건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엄풀하고 있거든요. 이 원초적 권력이 되고 싶어서 법을 싹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굳이 한쪽에서 얘기했다고 전부 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풀어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정 능력도 전 자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예. 언론 평균이 저질이라 저런 저질 대통령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 사람들을 지금 저 생각은 내일까지 버티면 더 많은 사람이 온다. 이걸 것 당연히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우리가 4.19 때문에 하야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말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해야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기다린 건 자기 지지자들이 경무대 앞으로 몰려오길 계속 기다렸어요. 안 왔죠. 그게 이제 이승만이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저렇게 없었던 버티고 있으면 상황이거든요. 더 온다고 어쨌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예. 것이고 간단하게 해볼까요? 길게 일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 몇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면 첫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예. 구금, 그다음 고문, 그다음에 처단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한동훈에서부터 의사까지 뭐 하여튼 광범위하게 잡아왔겠죠. 그러면 국민항쟁이 전 폭발했을 거라고 보고요. 첫날부터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윤석열이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충격적 사건을 조작했을 수 있다. 뭐 암살, 테러, 폭발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걸 조작하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렇지. 그러면서 대규모로 군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시신에서 북으로 가야 되겠다는 쪽지 발견이 맞습니다. 그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겁을 먹고 위축돼서 전 소강 국면이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기간에 이제 처단할 사람 다 처단하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항쟁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윤석열은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국민항쟁을 잠재울 수 없을 경우 전쟁을 도발했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 살생부는 김건희 몫으로 남겨질 것 같고요. 오히려 윤석열은 이 예외 상태를 통해서 이 합법적 내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근데 개헌 작업에 아주 거기부터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계엄 상태에 최초 계엄 상태가 언제인 줄 아세요? 1791년 혁명기 프랑스 혁명기에 계엄 상태란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럼 저는 요 말로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원초적인 내란 상태를 일으킨 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전두환이 이제 건강하게 자연사에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 이유도 계엄 있어요. 상태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좀 대책을 원정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저도. 싶습니다. 원종주